자, 조국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요. 크게 두 줄기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사모펀드, 투자한 사모펀드 회사, 또 이 블루머코어 밸류라는 그 사모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투자한 가로등 관련 회사, 이런 부분과 또 딸의 의전 관련 장학금 등 소소한 비리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메인은 조국의 아버지의 건설회사와 그가 소유하던 웅동학원이라는 학교, 또 조국 동생 부부와 조국 간에 벌어진 부동산 문제, 또 조국 동생 부부의 자기 지금 아버지의 설립 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야말로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국의 학원과 그의 채무, 그리고 또 그 학원의 재단에 받을 돈이 있다는 조국 동생 이혼한 두 부부, 그리고 조국과 관련된 부동산과 그 부부, 이렇게 이제 하나가 덩치가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국의 매우 이례적인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또 의혹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조국 TF를 만들었다는데요. 거기에 무슨 조국과 관련된 산호명이니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념을 가지고 조국을 물고 늘어져 봤자 이 나라 국민들이 제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워낙 많고 패거리를 지어서 조국이 과거에 뭘 했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본주의를 타도하자고 했던 조국이 그래서 깜빵에 갔다 와놓고 불과 몇 년 만에 철저한, 그야말로 돈에 환장한 사람도 이러지 않을 만큼의 추악한 온갖 의혹을 집안이 저지르고 있는 부분에 조국도 깊숙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금 조국을 해부하는 것이 훨씬 낫다. 과거에 이념 이런 거 해봤자 먹혀들지도 않는다. 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은 어제 국민 정서와 좀 괴리가 있다, 적법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친구 참 문제 보통 많은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이게 좀 괴리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조국은요, 법적인 전문가잖아요. 법 전문가잖아요. 법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은 어쨌든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법을 악용해서 그야말로 사적 이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조국은 그야말로 도덕 양심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법무장관 할 자격이 없지요. 사람은 많이 알면 그 많이 아는 만큼에 대해서 비례하는 양심과 도덕을 위치가 올라갈수록 가져야 되죠. 자, 조국은 자기가 아는 법적 상식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이루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뻔뻔함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 뻔뻔함의 요체가 뭔가 하면 자신들이 국가에 진 빚 42억, 그냥 이게 개인 빚이 아닙니다. 국가빚 42억은 갚지 않고 재단의 돈을 빼내서 그 빚에다가 국가의 채무에 이렇게 재단의 돈이 들어가지 않게 소송을 걸어서 51억의 채권을 갖다가 지금 확보해 놓고 재단에서 만약에 이제 재단이 청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중학교 인원이 점점 줄어서 아마 이 학교에 지금 머지않아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학교 재산이 그냥
다 정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속재산이. 그러면 여기에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됩니까? 조국 일가의 채권이 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받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정부에 내야 될 돈도 또 있습니다. 조국 아버지나 조국 집안이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전부 다 한정상속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는 상속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 빚을 이렇게 지지 않겠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2013년에 죽었으니까 그야말로 아버지가 정부 돈을 42억 떼먹은 거는 그건 이제 고만이고 자기들이 재단이 해체되어서 이제 굳고 기속되거나 이럴 때는 재단에다가 돈을 51억 받아내겠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조국이 돈이 많은 거는 아버지가 건설업을 했다. 그래서 한때 돈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은 공식적으로 등록 재산만 해도 뭐 56억인가 이래 되잖아요. 자, 조국 아버지가 건설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이 고려종합건설이고 동생이 조국의 동생, 그러니까 조국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고려시티개발이라는 또 건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은행에서 대출을 9억을 받았어요. 그때가 이제 언젠가 하면 96년경인데 그때 이제 제가 아버지가 학교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갖다가 학교 공사를 고려종합건설이 하고 또 주요 하청 대부분은 고려시티 개발로 16억 원어치를 공사를 줬다고 합니다. 조국이나 문 정권은 재벌들의 내부 거래를 갖다가 단속을 하고 그래서 적폐청산 등에서 재벌들끼리 내부적으로 밀어준 게 있는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집안은 벌써 90년대에 내부 거래를 해서요. 아버지가 가진 학원에 새로 이제 학교를 지었겠죠. 학교 짓는데 공사 16억이지 아니면 무슨 놈의 공사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학교 공사를 자기 건설사에서 하고 또 자기가 따서 아들이 하는 건설사에 하청을 주고 정말 복잡한 내부 거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벌이 극장을 하고 극장 안에 팝콘 파는 거를 뭐 내연녀에게 주고 또 내연녀의 또 딸이 그 팝콘 파는 그 사업들을 물려받고 그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그런데 이 고려시티 개발이 9억을 갖다 은행으로부터 빌렸는데 보통 은행들이 이럴 때는 보증을 서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증을 이제 보증보험으로부터 떼우는 거죠. 그래서 기술보증보험이라는 기보로부터 9억의 보증보험을 떼다 줬는데 결국 97년에 IMF가 나게 되면서 조국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은행 돈을 못 갚았죠. 그럼 은행은 어디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까? 보증보험을 떼준 기술보증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그러니까 기술보증은 9억을 갖다가 지금 조국 아버지를 대신해서 돈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빚을 졌던 조국의 아버지는 2013년에 7월 달에 죽습니다. 21원이 있었다고 해요. 50억의 부채가 있었는데 기보에 9억 원이 이자가 유예돼 가지고 42억 5천만 원이 되고 또 국가의 회사가 냈어야 될 세금이 7억 5천만 원 합쳐서 50억의 이 부채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조국이나 그 가족들은 한정상속 승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상속도 안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겠다. 그럼으로써 2013년 7월 이후에 사실상 국가돈 50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의 동생은 2005년에
코바 C&D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공사비 16억이 유예된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51억의 채권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조국 동생이 하던 고려시티 개발이 2005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갑자기 코바 C&D라는 회사가 생겨가지고 2005년에 문을 닫은 고려시티 개발로부터 51억에 지금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에 51억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라는 채권 정서까지 창원지법에 냈어요. 자, 앞에 있던 고려시티 개발이 문을 닫고는 갑자기 딴 회사가 나타나서 보유 채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준 격이다며 이 조씨 부부가 위조된 채권 정서를 갖다가 사후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 소송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코바 C&D의 51억의 채권 중에 41억은 조 후보 동생이 갖고 10억은 부인 조 씨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아버지가 살았을 때니까, 아직 이런 채권이 유효할 때니까 그 아들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지만은 나중에 그때 채권이 만약에 조기에 집행이 됐을 돈이 생기면 한 10억은 나머지 빚은 갚고 10억은 빼돌리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요, 50억의 그 소송을 낸 부분, 2006년에,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 상대로 해서, 아버지가 하는 학원을 상대로 해서 이 소송을 낸 거는 그야말로 정부의 이 채무와 관련해서 그걸 피해 보려고 사기 소송을 낸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웅동학원의 재산은 총 127억이라 그러고요. 그런데 이 웅동학원이 지금 조씨 측에 갚아야 될 돈은 현 시점에서 한 늘어나서 100억쯤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동생이 2009년에 동생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조원양이 하고 이혼을 해요. 그러고는 이혼을 하고는 2017년에 다시 또 소송을 추가로 합니다. 그러면 2017년에는 왜 다시 소송을 했느냐? 2006년에 소송을 하고 이 채권 시효가 만료되는 부분, 즉 최종적으로 채권을 확보받은 게 아마 2007년일 건데 10년이 채권 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게 되면 채권이 받을 돈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채권 시효가 만료되는 2017년에 부인이 이제 코바 C&D가 아니라 카페 휴고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남편 몫이었던 40억도 자기 앞으로, 그리고 자기 10억도 자기 앞으로 해서 그 모든 이 채권이 다 자기한테 있다면서 부인이 또 학원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냅니다. 그런데 보통 며느리가 아들이 이렇게 소송을 내면 안 보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조씨 아버지나 엄마는 지금도 인근에 같이 살고 이 화기애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정부에 진 빚은 은행 빚, 그걸 보증성 기보, 거기에 이자, 또 세금, 이런 것은 떼먹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끌고 가서 떼먹고, 아들은 일찌감치 아버지 공사를 해줬는데 받을 게 있다. 그 학교 공사죠. 그래서 학교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또 혹시라도
돈이 압류될까봐 아들이 동업자로 분류되어서 압류될까봐 마누라 앞에 몫은 또 이 정부 빚보다 초과하는 몫은 마누라 앞으로 해놓고 그리고 소송을 내니까 희한한 거는 웅동학원 측이 조국도 이사로 있고 아버지가 이사장이고 했는데 전혀 대응하지 않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패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동생 부부가 낸 소송으로 그냥 가액을 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동생 부부는 그 사이에 이혼을 하고 그 이혼한 것은 동생도 또 여기저기에 개인적으로 빚이 많이 널려있고 어지럽고 또 만약에 이혼하지 않게 되면 아니 동생도 아버지와 같이 기부로부터 빚 42억이나 그 다음에 세금 7억 5천이나 50억쯤 되는 빚에 또 다른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부부가 또 이혼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혼한 뒤에 채권은 이제 부인한테로 다 쌓여서 부인이 이혼하자마자 곧바로 카페 휴고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전 부인이 카페 휴고라고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코바 C&D에서 처음 소송을 낸 데는 코바 C&D이고 뒤에는 부인이 카페 휴고라고 회사 이름을 바꿔서 빚 50억이 다 내 몫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017년에 다시 한번 소송을 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조국의 이 동생 부부가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었던 학원, 지금은 어머니가 있는 학원에 대한 소송, 그리고 부부끼리의 이혼, 그리고 그런데 또 채권은 이혼한 부인한테 다 몰아주고, 지금은 또 부인이 소송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거대한 소송 사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 사기에 보통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고 변호사도 이런 아이디어를 보태지 못할 건데 조국 가족은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혹 조국이 제공한 거 아니냐? 형사 민사법을 악용해서 제공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